지역 중소기업이 우수한 상품을 만들고도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에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 공원식 사장이 취임한 지 18개월 만에 포항시장 출마 의사를 표명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 천하명당 10승지로 소개된 지자체들이 공동 협력 사업에 나섰습니다. 아이토크 오늘은 영유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철분 결핍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도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서부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어 빙판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전국에 강추위가 밀려오면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바람까지 굉장히 강해서 오늘 외출하실 때는 든든히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봉화의 경우에도 올가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은 처음입니다. 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올까 걱정이 됐지만 예상보다는 대부분 적게 내렸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저녁에 그치면서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만 많겠는데요. 하지만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편 어제 내린 눈으로 대구 포항 고속도로에서는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 지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8대 차량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히고 당시 이 구간에 1cm가량 내린 눈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 가운데 수출을 하는 기업이 너무 적습니다. 만드는 상품은 수출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우수한데 좁은 내수 시장에서 힘겨운 경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공단 3단지에 있는 이 화섬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가공만을 해왔습니다. 일거리가 끊겼을 때 몇 달씩 공장을 세워두는 걸 반복하다 지난 2004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문을 두드려 수출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출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07년쯤. 이제는 수출 물량이 회사 전체 생산의 90%에 가까워졌습니다. 수출하기 전에는 외형이 한 30억 정도 였습니다만 수출 뒤부터는 1,500만 불 정도, 규모적으로 한 5배 정도 커졌습니다. 예. 하지만 지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은 아직 대기업이나 하는 거창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제조업체는 4만 3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 수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 6천 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연간 50만 달러 미만의 초보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코트라는 그래서 해외 120개 조직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하나에서 10가지 돕고 있습니다.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들에게 그걸 전달하고 또 그 상품에 대한 저희들이 홍보도 해드리고 또 그 바이어를 찾아서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드리고. 좁은 국내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반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넓은 해외 시장에서 승부하는 것이 중소기업 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가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견인 제도 이용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도로공사는 2차 사고는 사고 100건당 66명이 숨질 만큼 일반 사고에 비해서 치사율이 6배나 높다며 긴급 견인 제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대구시가 위안부 역사관 건립 지원으로 요청한 예산 3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반영해 예산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실제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거리 모금 활동과 기념품 판매 사업을 통해 총 예산 8억 원 가운데 5억 원가량을 마련했으며 3억 원가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 공원식 사장이 취임한 지 불과 18개월 만에 포항시장 출마 의사를 표명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천억 원 가까이 들인 관광공사가 개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경력 쌓기나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경북관광공사 공원식 사장은 올해 포항나물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거론됐지만 지난 8월 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고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경상북도 관광공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최근 출판 기념회와 함께 이제는 포항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공사 초대 사장으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취임했는데 이제 겨우 18개월, 3년 임기의 절반을 넘긴 상태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치인 출신을 사장으로 선임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는 예견됐습니다. 특히 경북관광공사는 경상북도가 1,870억 원이나 출자한 공기업으로 지난해도 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북관광공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원식 사장은 취임 이후 흑자로 경영을 크게 개선시켰다며 사장직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공식화해서 시간을 잘 맞춰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공기업의 사장 자리가 개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경력 쌓기나 발판으로 이용된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대구 지역 14번째 회원이 가입합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동차 부품과 금평 제작 전문 기업인 주 일지테크 9번 1 회장이 아너소사이어티에 동참하기로 해 오늘 오후 2시 가입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대구 14명, 전국적으로는 388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구미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미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자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예방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미시의 한 해의 자살자 수는 100여 명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이어 구미시 사망률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 천하명당 10승지로 소개된 지자체들이 공동협력사업에 나섰습니다.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10승지를 테마로 한 역사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첫눈이 내린 영주시 풍기읍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는 난리를 피할 수 있고 가난과 질병이 미치지 않는 땅 10승지 중에서 풍기가 으뜸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풍기는 청정 지역이고 가장 유명한 풍기인삼이나 사과 이런 게 유명합니다. 풍기와 봉화, 예천, 상주, 강원도 영월, 전북 무주와 부안 등 10승지 중 9개 지자체가 공동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10승지가 안전하고 청정한 곳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농특산물 꾸러미 상품을 개발해 공동 브랜드로 공동 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10승지 마을을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과 테마 관광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10승지 사업은 5개도 9개 지자체가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역성을 벗어나 전국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연계 협력 사업,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에 우리 모델 적용될 것 같습니다. 십승지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3년 동안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친 대구시민회관이 내일 재개관 기념식을 갖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저녁 7시 대구시민회관 그랜드 콘서트홀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지역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민회관 재개관 기념식을 갖습니다. 재개관 기념으로 내일 저녁 7시 반에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제400회 정기연주회를 그랜드 콘서트홀에서 여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58일간 중국 국가교향악단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외 10개 교향악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대구에 이우환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오늘 이우환 작가가 대구를 방문합니다. 이우환 작가는 오늘 오전 현대미술의 거장 야니스 쿠넬리스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대구 우손 갤러리를 방문해 작품을 보고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1시 반엔 김범일 대구시장을 만나 이우환 미술관 건립 추진 상황을 듣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편 두리공원에 들어서는 이우환 미술관은 이우환 작가와 세계 대표 작가의 작품들을 특징별로 나눠 전시하게 되는데 오는 2016년 6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들에게서 철분 결핍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성인 여성에게 많이 생길 것 같은 빈혈이 영유아에게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2년과 2008년에 영유아 철분 결핍 환자를 조사했더니 1살의 경우 6년 사이 7.2배 급증했고 2살 6.8배, 3살 3.8배, 4살 2.4배 늘었습니다. 건강검진이 활발해지면서 발견 확률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바꿔 말해 검진을 안 하면 영유아 철분 결핍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는 겁니다. 모유 먹는 아이는 생후 6개월 이후 모유만으로 철분 충족이 어려워지고 특히 분유는 모유보다 철분이 더 적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모유 안에서 이제 철분이 감소되면서요, 아기가 철분이 부족하게 돼요. 빈혈이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유식을 통해서 철분 섭취를 아주 잘 해줘야 된다. 그거죠, 뭐. 철분 결핍이 있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욕이 줄거나 자주 보채고 밤에 잘 깨기도 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해 활동성이 줄어들면서 잘 먹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문의로부터 철분 결핍을 진단받으면 건강보험으로 철분제 처방을 받아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철분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유 속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유 속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쇠고기와 닭고기 같은 육류에 철분이 많고 굴이나 김, 다시마, 파래 같은 해산물도 철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지역 제조업의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6을 기록해 전달 71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망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전달 77에 비해 떨어진 70에 그쳤습니다. 비제조업의 이달 업황 BSI는 전달과 같은 71이었고 12월 전망 BSI는 77로 전달 70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체의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21.2%가 내수 부진을 꼽았고 다음으로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많았습니다. 대구시 여성회관이 다음 달 5일부터 26일까지 소자본 여성 창업 특강을 열기로 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세금 문제나 창업 지원 제도 등 소자본 창업에 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미용 분야 창업 성공자를 초청해 비결을 듣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대구시 여성회관은 교육 수료자에게는 여성회관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와 창업 도가리 활동 지원, 창업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494명에게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 자격증을 나눠줍니다. 합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신분증을 갖고 대구시청 토지정보과를 찾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구에서는 3,530명이 응시해 14%인 494명이 합격했는데 전국적으로는 6만 2천여 명이 응시해 이 가운데 15.7%가 합격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말 현재 대구에는 3,301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이 내년도 제1기 기술 기능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과목은 제과, 제빵, 한식과 양식 등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 6개 과목과 피부 미용 전문, 한식 전문 등 전문 기술 과정 8개 과목으로 교육 기간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교육생은 다음 달 5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주와 결혼 이주 여성 등은 수강료가 면제됩니다. 구미 경실련은 항일 독립투사인 박휘광 선생 동상 옆에 있는 일본산 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서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구미 경실련은 청원서에서 박휘광 선생을 기리고자 건립된 동상 바로 옆에 일본산 가이츠카 향나무가 조경수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는 선생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미시가 일본산 향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우리나라 소나무나 느티나무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바람까지 굉장히 강해서 오늘 외출하실 때는 든든히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봉화의 경우에도 올가을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진 적은 처음입니다. 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충남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오늘 구름만 많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청도 영하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도 1도까지밖에 오르지 않아서 매우 춥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거의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봉화는 영하 11도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 안동과 의성도 영하 7도로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도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제외한 대부분 동해안 지역이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